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19. 관도대전 1. 원소는 70만 대군을 일으켜 조조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책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공, 원소의 군대는 병사는 많으나 우리 군에 비해 훈련이 덜 되었습니다. 물리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투가 길어지면 군량이 부족해질 것이 걱정됩니다. 오랜 시간 전쟁을 준비해온 원소군에 비해 조조군의 군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농성하지 않고 곧바로 군사를 모아 총공격 준비를 하였습니다. 조조와 원소의 군대는 양무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조조, 네 이놈, 내 놈은 겉으로만 나라를 위하고 황실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동탁보다 더한 놈이다. 원소가 조조를 향해 외쳤어요. 은혜도 모르는 놈. 내가 황제께 아뢰어 너를 대장군에 봉하였는데 나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내 죄를 벌하겠다. 조조도 맞받아쳤습니다. 먼저 조조군의 장유와 원소군의 장압이 서로 맞붙었고 이어 조조군의 허저와 원소군의 고람이 말을 타고 나와 싸웠습니다. 모두가 눈을 떼지 못하고 네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조조가 명령했습니다. 하우돈, 조옹, 군사 3,000씩을 거느리고 적의 측면을 치거라. 하우돈과 조옹은 조조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원소군의 양옆을 공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전쟁터는 병사들의 함성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잘 훈련된 정예병이어서 원소의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게다가 원소의 군사들은 조조군을 상대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원소군은 수많은 병사가 죽고 사방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원소군의 군사 신배는 미리 매복시켜둔 궁수들에게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조군의 병사들이 아무리 용맹해도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금세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조조군의 군사들은 화살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원소는 즉시 그 뒤를 쫓기 시작해 관도에 이르렀습니다. 조조군과 원소군은 관도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군의 군사 신배는 조조군을 물리칠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주공, 조조군의 진영 앞에 흙으로 된 산을 쌓고 궁수를 시켜 활을 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조군은 관도를 포기한 채 도망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소는 신배의 계책을 마음에 들어해 그대로 실행시켰습니다. 신배는 병사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흑산을 쌓게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니 조조군 진영 주변에 50개가 넘는 흑산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 흑산 위로 궁수들이 올라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쏘는 화살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는 비 같았습니다. 겨우 방패로 막았지만 조조군의 병사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조군의 유협은 병력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소군의 흑산을 향해 커다란 바위를 날리기 시작했죠. 원소군의 병사들은 날아온 돌에 맞아 죽거나 도망치다가 서로 밟거나 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흑산을 이용한 화살 공격이 먹히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 2달이 지났습니다. 조조군의 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소군이 군량을 호위하며 지나간다는 정보를 얻게 된 조조는 서환과 사환을 시켜 군량을 약탈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원소군도 군량이 넉넉치 않은 상황이어서 오소라는 지역에 군량 창고를 만들고 용맹한 장수 순경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서로 군량이 떨어질 만큼 오랜 시간의 전투를 이어가던 중 원소군의 책사 허유는 조조군의 심부름꾼을 붙잡아 조조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군량이 바닥났으니 허창에 있는 신하들에게 빨리 군량을 보내라고 독촉하는 편지였지요. 이것을 본 허유는 다시 오지 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원소에게 조언을 합니다. 주공, 조조가 있는 관도에는 군량이 없습니다. 지금 허창은 병력이 약할 테니 우리 병력의 10분의 1만 내어 허창을 공격한다면 조조는 반드시 군사를 돌려 허창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조군을 앞뒤에서 공격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의심이 많은 원소는 이것이 조조의 계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허유를 견제하던 원소군의 다른 책사 신매의 견제에 원소는 허유를 내치고 맙니다. 이에 원소의 실망한 허유는 곧장 조조를 찾아갑니다. 조조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 허유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원소군의 모든 군량은 오소에 쌓여 있소. 지금은 순우경이 지키고 있다오. 순우경은 성격이 급하고 술을 좋아해 오소를 지킬 그릇이 못되오. 날랜 병사들을 뽑아 원소군처럼 위장시키시오. 그리고 오소로가 불을 지른다면 3일도 되지 않아 원소군은 무너질 것이오. 허유는 조조에게 원소군의 약점을 알려주고 전쟁에서 이길 계책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던 원소와는 달리 조조는 허유의 말을 믿고 병사들을 원소군으로 변장시켜 오소로 보냈지요. 오소로 침투한 병사들은 중간에 많은 원소군의 진영을 지났지만 의심받지 않았어요. 결국 오소의 군량보관소에 다다른 병사들은 치체 없이 불을 질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오소의 군량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주공 후 오소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부하들의 다급한 외침에 잠에서 깬 원소는 부하 장수 장기에게 곧장 오소를 구하러 갈 것을 명령하고 장압과 고람에게는 조조군의 본진을 칠 것을 명했어요. 오소로 가던 장기는 중간에 순우경의 부하 병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누구의 부하들이냐? 장군님, 저희는 순우경의 부하로 오소를 뺏긴 뒤 살아남아 본체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소에 불을 지르고 돌아가던 조조의 병사들이었죠. 장기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소를 향해 가려고 할 때 병사들 사이에 숨어있던 장유와 허저가 장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장기는 손 쓸 겨를도 없이 말 아래로 굴러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죠. 장기의 시체를 내려다보던 허저는 갑자기 좋은 수가 떠올랐다며 말을 했습니다. 원소에게 거짓 보고를 올립시다. 장기가 오소에서 큰 활약을 펼쳐서 남아있던 조조군을 모두 무찔렀다고 말이오. 그러면 원소는 이곳으로 더 이상 지원병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편에고 관도에서의 전투가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죠? 과연 허저의 거짓 보고 계책은 통할까요? 오소에 침투한 조조군을 잡지 못한다면 원소는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게 될 텐데요. 관도에서의 조조와 원소의 대결,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